리바운드. 굿. 땅.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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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돌아.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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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치. 알치. 센터. 저는 일을 하면서 있어서 일단 제가 즐겁지 않으면은 그 일에 진심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려견은 전 정말 사랑하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거든요. 행복한 반려견 훈련사 정은호 씨. 하지만 이 직업을 위해 많은 관문을 넘어야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반려동물과를 선택을 했을 때도 사실 선생님들 엄청 말렸거든요. 저한테 다른 곳 써봐라라고 얘기도 하셨고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편견의 벽. 편견 심하죠, 사실. 네, 축산이란 그 용어 자체가 그 냄새 나는 학과, 시골에서 그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학과. 저희가 전문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어서 손으로 만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농사는 과학 영농입니다. 어떤 한 나라들이 경제 발전을 이루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이라는 거는 반드시 기반이 되고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여기 편견을 뛰어넘고 자신만의 확신과 도전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계열은 국경이 되게 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보다 해외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큰 것 같아요. 조금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수직농장 전문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인데요. 다음 생에 태어나도 훈련사 할 거냐? 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저는 사실 훈련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재밌거든요. 꿈은 용기 있는 선택이 되었고 남다른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산업 현장에는 지금 전문대학에서 길러진 새로운 인재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전하는 성장의 약속을 만나봅니다. 차세대 농업 기술을 선도한다는 교육 이념답게 기분 좋은 초록색이 먼저 반기는 연암대학교. 이곳의 자랑은 웬만한 농가에서도 보기 힘든 스마트팜입니다. 모듈형 스마트팜은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모듈, 조그마한 스마트팜이 여러 개가 지어진 형태입니다. 지금 저희 현황판을 봤을 때 12칸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온실 안에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 기후변화 대응 농업, 기후가 변했을 때 어떤 기후에 맞게 작물이 어떻게 자랄지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길러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습 공간이에요. 스마트팜 유리온실에서는 오이나 토마토 등 다양한 작물을 실제로 재배하면서 농사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습니다. 스패드 센서는 굉장히 작은 센서입니다. 이렇게 생긴 센서고요. 이 센서가 사실 측정하는 값은 잎이 얼마나 초록색인지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측정이 돼서 첫 번째 측정 48.5라는 수치가 이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농업이라고 하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고 대부분은 날씨에 따라 좌우되는 분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엄연히 달라졌습니다. 이 농업은요, 화학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양분을 섞어서 양분 양액을 타줄 수가 있고요. 물리도 알아야 빛이 식물에게 제일 잘 들어가게 할 수 있고요. 정말 이 농업만큼 종합과학 분야가 없어요. 저희가 전문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어서 손으로 만지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농사는 과학 영농입니다. 스마트팜은 과학이에요. 농사는 더군다나 기후변화의 영향을 워낙 많이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기후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든 우리는 그거에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생존율은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생존할 수 있는 농사, 생존할 수 있는 농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업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수직 농장은 미래의 대표적인 농업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외부의 요인과는 완전히 떨어진 내부 공간에서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비했는데요. 특히 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에서도 접근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24시간 늘 이렇게 식물이 항상 자라고 있습니다. 일반 노지에 비해서 저희는 거의 30배 이상의 생산량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30배? 네, 왜냐면 이제 엽채류에 맞는 환경이 계속 재배가 되다 보니 계속 엽채류가 계속 자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세은 씨는 2년 동안 전문 학사 과정을 거친 후에 스마트팜의 가능성을 보고 전공 심화 과정을 받는 한편 학교 내 수직 농장에 취업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론과 현장을 늘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중인데요. 덕분에 실무용 수직 농장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도 확실해졌습니다. 처음에 사실 여기 학교에 왔었을 때는 잘 배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졸업 이후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또 약간 모호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학교는 저에게 좀 방향성을 알려주고 이렇게 길을 제시해준 나침반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진로를 설정하게 된 것도 아무래도 연암대 안에서 이제 제가 이론과 실습을 같이 병행해서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 못지않은 실습 환경, 스마트 축산 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서 160도의 소를 사육하고 있는데요. 발정 여부를 확실히 판별을 하는 방법은 생식기를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누르면서 밀착을 시키면서 천천히 밀어보세요. 앞으로 작은 경관에서 천천히 밀면은 두 개가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라고. 누르면서 쓱 당기면은 뭔가 큰 탁구공만한 기관이 하나 확인될 텐데 그게 바로 난소입니다. 네. 확인되죠, 그죠? 네. 그게 발정전 난소예요. 네. 그렇죠, 발정전 난소예요, 그게. 오감으로 느끼는 배움만큼 확실한 것은 없죠. 이런 모든 환경을 갖춘 덕분에 학생들은 현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우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실습하러 따로 외부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1번이고요. 그리고 수업 자체를 농장에서 진행할 때도 많아서 훨씬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가 두 번째 장점입니다. 연암대학교에서는 소뿐만 아니라 돼지, 닭까지 3대 대표 축종을 사육하고 있는데요.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생산과 판매로 이어지고 있어 더욱 현실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축산학과에서 이렇게 그 농장을 가지고 있는 학과들이 있긴 한데 저희처럼 이렇게 생산과 교육을 병행하는 이런 학과는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끔 현장에 특화된 그런 인력 양성이 저희들의 주된 이제 목표이긴 합니다. 네. 자동차를 만들 때도 사실 생산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생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뭐 R&D라든지 연구직이라든지 또는 이제 경영진이라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연암대 하면 아이덴티티가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승현 씨는 이 농장에 근무한 지 이제 석 달이 되었습니다. 자, 얘들아 밥 먹자. 석 달 정도라고 하면 자칫 새내기 직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엔 사료회사와 착유 농장에 근무하면서 축산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나 다름없습니다. 소는 이제 두 가지 사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볏짚인 조사료라고 하는 이제 뭐 볏짚이나 이런 풀들이 있고, 그다음에 농후 사료라고 해가지고 이런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위주의 이제 펠렛 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같은 반추동물에게는 사료가 무엇보다 중요해서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볏짚 사료를 줄 때도 승현 씨는 한 번 더 손이 가더라도 정성을 다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볏짚을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주는 수도 있지만 이 볏짚 안에 있는 이런 왕겨나 이물질 같은 것이 이제 소가 먹는 사료조에 같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 소들의 섭취량도 떨어뜨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줄 때 볏짚을 좀 털어가지고 소들이 좀 더 맛있게 볏짚을 먹고 그만큼 섭취량도 증진시켜서 높은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은 것까지 매일처럼 챙기는 이유. 승현 씨는 앞으로 본인이 농장을 운영하면서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이미 세웠기 때문이죠. 제가 연암대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실습 농장이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때 1, 2학년 생활을 하면서 수업이 끝나면 시간 남는 대로 바로 또 농장에 가서 현장 일을 도와드리거나 실습을 진행하던가 이랬었는데 아마 공부를 아니면 딱딱한 이론을 먼저 접근을 했었으면 재미를 못 느꼈겠지만 이제 소들을 보고 이런 가축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재밌어지고 실습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이론을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인생의 되게 큰 전환점이자 아마 이 학교를 오지 않았었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그러니까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이정표 같은 느낌입니다. 이곳은 학교 내 반려동물 생활센터입니다. 약 40여 마리의 학교견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학생들과 팀이 되어서 돌봄과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얘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작년에 태어난 불스아이라고 보더콜리 1살입니다. 아이들이 한 마리씩 다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창문으로 애들 환기가 잘 되게끔 창문도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캔넬 안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은 캔넬에서 생활하고 풀어놓는 친구들은 다 풀어놓기도 합니다. 저희 여기 바닥에는 추운 날에는 보일러가 시스템이 가동이 되고요. 여름에는 전부 다 에어컨으로 다 시원하게끔. 그리고 여기를 열게 되면 야외 테라스로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대소변을 하고 저희가 열어주면 다시 여기 들어와서 기본 관리를 해주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학생들이 팀을 이루는 학교견 제도와 반려견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시설. 반려동물 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적의 환경이죠. 동물보건사를 꿈꾸는 이혜진 학생이 다시 연암대학교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제가 갔던 학교도 마찬가지고 있어도 현저히 엄청 적었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독스포츠를 하거나 뭐 훈련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어요. 저도 전 학교에서 강아지를 만져본 적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학교를 가야겠다 하고 알아보는데 실습 중점인 학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아지나 고양이나 동물의 세계에서는 만져보는 사람들만이 알기 때문에 찾아보다가 연암대학교를 알게 되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명 시대. 그중에서도 반려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다양한 진로로 나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줄 잡아주세요. 자, 다음 단풍이 한번 해보자. 단풍이. 기다려. 더 열심히 오라고. 칭찬. 그렇죠. 자, 옆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구가 준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동물 산업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 같고요. 이론이라는 부분도 최소화시키고 멍멍이와 2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동고동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멍멍이하고 시작하고 마무리를 한다라는 점에서 저희 동물병원에서 면접을 보는데 연암대 학생은 서류 심사 통과라고 합니다. 그냥 멍멍이는 아주 잘 만진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를 만들고 있고요. 예. 반려동물 훈련사 정은호 씨.
안자를 시킬 때는요, 간식을 사실 위로 올리면 강아지가 간식을 보고 싶어 해요. 서 있는 상태에서 간식을 들어 올리면 머리가 못 올라와요. 네. 머리가 이렇게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앉는 게 편한 거예요. 앉아야 고개를 들기가 훨씬 쉽거든요. 은호 씨는 반려동물 훈련을 비롯해 훈련사나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등 훈련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를 제공하면서 간식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옳지 잘했다 칭찬을 하면서 옳지 잘했어요. 강아지가 이 훈련 자체를 좀 즐겁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쭉 한번 걸어보면서 눈 마주치면 칭찬 한번 해볼게요. 옳지. 간식 주시고요. 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눈 마주치면 간식 줄 거예요. 옳지. 연암대학교에서 선택했던 이유는 너무 명백했습니다. 일단은 훈련 이외에도 수의학적인 것도 배우고 미용도 배우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근데 훈련사로서 바로 이 직업을 택하신 분들은 사실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학과를 선택한 거가 훈련에 대한 지식만 생기는 것이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제가 택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지식도 생겨서 저는 그래서 학교를 들어오고 난 다음에 훈련사가 된 거가 저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저는 드라마 제작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촬영하고 예능 연출도 하는 지상철 PD라고 합니다. 오셨습니까? 어때? 많이 만져놨어? 작업은 거의 끝났고요. 보시면서 한번 수정하실 거 좀 수정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에서 색 들어간 거? 이 정도인데 여기서 이제 약간 노을 톤으로 살짝 돌리는 이 정도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이미 전문가라는 이름에 손색이 없는 지상철 씨인데요. 어느덧 PD 경력 25년 차. 그럼에도 요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상철 씨가 새롭게 공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있으면은 촬영하는 그 영화 때문에 그 촬영 장소로 좀 이쁜 곳들 서울 근교지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숨은 이쁜 곳들을 좀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촬영 장소 답사를 나왔다기에는 뭔가 단출하다 싶은데요. 지상철 씨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드론. 요즘은 멀티플레이어가 대세라지만 PD가 직접 드론을 조작할 필요가 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타이밍에 바로바로 필요한 일자에 저희가 바로 띄울 수 있잖아요. 일단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드론 전문팀을 저희가 부르게 되면 스케줄이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는 거고 촬영 현장이라는 게 여러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럴 때마다 드론 팀을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대기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 그냥 제가 1인 2역 하는 거죠. 네.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더욱 전문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 드론은 어린아이들이 더 잘 날려요. 그래서 저도 독학으로 배우려고는 했었지만 물론 날릴 수는 있죠. 근데 사실 영상이라는 건 드론은 제3자가 보는 화면인 거거든요. 때로는 관객이 보고 때로는 시청자가 보고 이 교육 체계에 들어가서 기초부터 상세한 부분에 대한 메커니즘 전체를 정확하게 초석을 다지듯이 한 계단 한 계단 배운다는 거는 이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학교 가서 전문적으로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동서울대학교 스마트 드론과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드론 축구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놀이와 배움, 훈련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10초 전! 셋! 드론 축구는 드론의 대중화와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미래형 스포츠인데요. 동서울대학교는 교내 실습장에 국제대회 규격의 드론 축구 경기장을 갖췄습니다. 축구하고 비슷한 게임 룰을 가지고 있고요. 5명의 선수가 상대편 골에 드론 볼을 집어 넣으면 득점하는, 골을 하나 넣게 되면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팀으로 왔다가 공격을 재개해야 되는 이런 룰이 있고요. 3분 동안 경기를 진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3게임을 연속으로 하고 토탈 점수를 가지고 승패를 가릅니다. 경기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순발력을 발휘해야 하는 만큼 재미는 물론 드론 조종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골 막어 온다. 아, 자, 준비하고. 오케이. 막았어. 내가 하나 막았어. 2번. 저희 스마트 드론과 학생들이고요. 그 성인 학습자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학생처럼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다들 목표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라 안녕하세요. 스마트 드론학과 2학년 김정회입니다. 나이는 66세입니다. 저는 61살 이재연입니다. 저는 한 57세. 저 69세 이광호입니다. 드론을 띄우고 드론 전문 기술인으로서 제2의 인생도 띄우는 스마트 드론과 학생들입니다. 대세니까 요즘은 뭐 촬영 각 분야에 뭐 산업 분야에도 많이 쓰이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심지어는 서울 시내 드론 택시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남들보다 좀 한 발 앞서서 그래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년퇴직을 하면은 그냥 푹 쉬면서 평화롭게 살려고 했는데 아직 노후가 많이 기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요 관련된 사업으로 좀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고자. 드론에 대한 그 기계적인 그런 구조나 아니면 성능, 그다음에 그 자기가 어떤 그 드론 조종 기능이 올라가서 거기에서 얻는 성취감, 이건 뭐 면허 처음 따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비교가 상대가 안 됩니다. 드론 축구가 드론 조종 능력만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펠러 고정하는 너트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체 구조가 망가지게 되면 다음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F1 경기, 자동차 경기들 보면 타이어도 교환하고 하잖아요. 빠르게. 그 시간 내에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그 5분이라는 시간 안에 빨리 살려낼 수 있는 이런 테크닉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과 정비 등 드론 분야의 융합 지식을 통해 드론 특성화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이 수업이. 요거 드론 분해 조립하는 거 마지막 수업이니까 이제 남아있는 분, 아직 내 손으로 안 해보신 분은 오늘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분해 조립, 역순으로 하실 거고, 드론 전문가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업난은 비단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죠. 2023년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스마트 드론과를 만든 만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커리큘럼으로 구축한 것도 특징입니다. 대한민국에 드론 관련된 교육기관이 얼마나 되는가. 그랬더니 통 털었을 때 교육기관이 1,800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과연 동서울대에서 새로 만드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겠죠. 근데 생각은 성인학습자 과정이라 그 주중에는 온라인으로 하고 주말에는 오프라인으로 한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프로그램이 끝나는데, 이때 보통은 실제로 뜯고 조이고 날리고 띄우고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거든요. 코딩하고.
온라인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죠, 집중적으로.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압축은 되지만, 짧은 하루이지만 농도가 깊은 시간들로 채우는 거죠. 그 강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농촌은 한창 방제 작업으로 바빠질 때입니다. 스마트 드론과를 졸업한 정혜원 씨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자, 부쩍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최근 드론의 활용 분야는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입니다. 드론으로 방제 작업을 할 경우 넓은 면적을 빠르고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인데요. 정혜원 씨 역시 드론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설계 중입니다. 6, 7, 8, 9월까지는 항공 방제 시즌이기 때문에 그 시즌에 맞게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사업이 교육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자체하고 협업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유소년들 그렇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방과 후 교육을 좀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드론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고 중장년층도 얼마든지 새로운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육체적인 노동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것들이죠. 나이가 들어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회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역량을 만들면 기회는 주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림대학교 반도체학과. 이제는 일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VR이지만 대학교에서 보다니 왠지 생소한데요. 참고로 시간 제한이 있다. 시간 제한 내에 못하면은 감점이다. 자, 준비. 정면 쳐다보고 있고. 자.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현실과 같은 가상현실을 활용하는 건데요. 실제와 동일한 장비를 VR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반도체 공정 작업 전반에 대해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학생들이 진출하는 직무 분야가 장비 제조하고 유지보수 분야다 보니까 장비를 분해했다, 조립을 했다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실제 반도체 장비는 워낙에 고가인데다가 그다음에 안에 유해한 케미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VR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수십 번 반복해서 분해 조립을 해서 유지보수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만든 실습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인정하는 반도체 강국이죠. 거기에는 많은 산업 인력들의 노고가 숨어 있는데요. 실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림대학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대 중에서 좀 규모가 큰 클린룸하고 그다음 장비 실습실, VR 실습실을 운영해서 특화된 교육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 과정 자체가 산업체에 있는 사내 교육 과정 자체를 벤치마킹을 해서 만들어진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요. 현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어수선하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학생들은 오늘따라 정장을 갖춰 입었는데요. 말쑥한 모습과 달리 얼굴에는 피곤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준비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밤을 샜습니다. 완전히 첫 취업 활동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되고 약간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긴장 반, 기대감 반으로 기다린 오늘은 일명 세미펍이라고 해서 학생과 산업체를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고 굉장히 좋은 소부장 회사들이 많은데 학생들은 그 정보에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렇게 산학을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는 학교는 기업 최하구의 산학 활동이 많으면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본인이 선택을 하고 확신을 갖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림대학교 반도체학과 드라마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일단은 기존에는 수작업으로 검사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혹은 아니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접 딥러닝 모델을 통해 가지고 오차 없이 빠르게 바로 레이저 마킹이 완료가 된 후 바로 인스펙션 존으로 넘어가자라는 목표로 제작을 했고요. 저희의 장비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장비가 아무래도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반대로 산업체 입장에서는 좋은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양방향 매칭을 통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원래 저희가 밤새면서 진짜 정성을 다해가지고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저희가 맡은 작품의 역할이나 뭐 기능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진짜 한 10분의 1도 못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발표 대본을 짜놓고 최대한 외우려고 했어요. 막상 앞에 쓰니까 예,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도 있었고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만약에 회사에 취업해서 프로젝트 할 때는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곳은 한 반도체 장비 회사인데요. 여기에 근무한 지 이제 만 2년이 넘은 서동석 씨. 지금 마이너스 65,000원이야. 홈 먼저 볼게. 디넷은 리스캔 한번 해볼게. 동석 씨 역시 학교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 회사에서 취업 제안을 받고 실습에 이어 실제 근무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학교에서 좀 실습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기 부분들을 갖춰서 왔다 보니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대화가 된다. 업무적인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공구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이제 뭐 기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조금 더 이해도가 더 빨라 이 친구들은요. 동석 씨처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입사한 대학 후배들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시험 보러 갈 때 어떻게 하나? 제가 알기로는 월차를 써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쵸. 네, 월차 쓰고 가면 된다고. 그 월차가 마이너스로도 써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중간고사는 아마 온라인 대체고 그 기말고사만 볼 거예요 아마. 동석 씨는 올해 대학원 진학이라는 목표도 이뤘고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더욱 실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림대에서 가장 크게 도움이 됐던 거는 당장 눈앞에 있는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에 워낙 교수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는 게 회사에서 이사님 혹은 인사팀을 모셔온다는 건 되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두 회사도 아니고 국내에서 내려오라 하는 회사들을 많이 모셔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다 교수님의 노고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경험을 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크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현장 견학을 간다고 해도 뭐 10명이 우리 회사에 견학을 온다. 반도체 계열은 워낙에 보안 문제가 많을 텐데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교수님들이 다 노고가 녹아 있는 거니까 그런 도움이 되게 많이 됐죠. 공업 전문으로서 긴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인하공업전문대학. 그중 화학생명공학과가 있습니다. 맨 위는 뭐냐면은 에탄올과 물이 둘 다 기체로 되어 있는 경우예요. 그럼 맨 아래쪽은 어디냐? 그 물과 에탄올이 둘 다 액체로 존재하는 지점이야. 그럼 여기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은 기체로 되고 끓는 점이 높은 물은 액체로 존재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오늘 주제는 서로 섞여 있는 액체 혼합물을, 그렇죠? 그 물리적 특성인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내는 공정이 되는 거예요. 화학과 생명, 바이오 산업 등 그 활동 분야가 다양한 만큼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의 수업을 하고서 사회를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주로 이론 수업과 실험 수업을 하게 됐을 때 이론 수업은 실용적인 것 중심으로 그러니까 압축적이고 긴축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실험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교 수준보다는 더 강하게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은 여기서의 한 학기는 보통 일반 대학교의 1년과 같다. 그래서 지금 1학년이긴 하지만 지금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증류 실험을 하게 되는 케이스는 아마 거의 없을 텐데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적합한 인재 양성은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첨단 실험 실습실을 갖춰 일반 화학, 분석 화학 등 화학 공정 실습과 생명공학 실습이 가능합니다. 테스팅을 했을 때 뭐 버블이 언제 생기는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를 하려면 그 장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앞에 놓인 장비들이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주실 분은 코리아 바이오텍에서 오신 김영태 부장님이십니다. 공부를 한다는 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 현업이라는 게 되게 뭐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거를 진지하게 듣고 이걸 어떻게 하면 현업이랑 연관시킬까? 지금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취업을 위한 공부가 사실은 좀 목적이 크잖아, 그죠? 예, 그죠? 취업에 이걸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도움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써먹을 수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겁니다. 최대한 현장과 비슷한 교육 환경을 갖춘다고 해도 아무래도 시설 규모나 장비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인하공업전문대학은 인천 송도라는 지리적 기반을 10분 활용해 현장 연계형 실습이 가능합니다. 산업체에서 장비를 직접 갖고 와서 진행하는 이런 특강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죠. 지금 함께한 저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필터라든가 물론 다른 바이오薬품 제조 공정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뭐 제가 조금 부족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제가 실습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들은 훨씬 더 전문성이 있고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공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저 산업체와 함께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 측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업 측면에서는 기업을 위해서 학생과 현업자들의 만남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업이 뭔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 수준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현업자들의 경우에는 거꾸로 학생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잘 몰라서 현업에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새로 신입이 입사했을 때 이해를 바탕으로 그 친구들을 잘 또 훈육하고 교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취업을 도와줄 모의 면접이 진행되는 날입니다. 교수님들이 오늘만큼은 냉정한 면접관으로 무장했는데요. 각 지원자는 입시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노력을 여태까지 해왔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자, 1번 지원자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우선 여기에 입사하기 위해서 학업에 정진하였으며 학교에서 진행되는 실험이나 이런 과정에서 항상 먼저 나서서 진행을 하고,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품질 관리가 왜 본인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어요? 품질 관리 직무에서는 정확한 용량으로 실험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은 오랜 전통을 가진 만큼 다양한 취업 사례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또 학생 개인별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조금 결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말할 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잘 모르는 게 질문 나왔을 때도 뭐 눈을 너무 막 굴린다든지 막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외웠던 거를 줄줄줄줄 하다가 하나 딱 놓치면 거기서 망쳐요. 자신만의 스토리로 면접관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좀 엮어줬으면 좋겠다. 모의 면접이라고는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떨리기는 마찬가지겠죠. 애정어린 피드백 덕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실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원래 1분 자기소개를 이제 외우듯이 연습을 했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키워드를 위주로 생각해서 면접 현장에서 혼자서 이제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에 제가 면접을 봤을 때 떨어지고 나면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피드백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하공업전문대학을 졸업한 김종학 씨는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서도 원하는 회사에 한 번에 취업했습니다. 저희가 선호되는 인재상은 아무래도 학과에서 관련된 전공 관련된 지식을 얼마나 잘 쌓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수 의약품 지침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 부분을 학교에서 수행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에서 만약 그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우수한 교육기관이라든지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자기가 만드는 제품이 단순하게 우리 실생활에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그런 도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는 종학 씨. 지금은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저희 학교, 저희 과를 진학할 것 같습니다. 어느 회사, 어느 직장을 가도 경력이 최우선시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보다도 훨씬 더 빨리 취업을 해서 이런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누구나 어렵고 힘듭니다.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진로는 더욱 그렇죠. 때로는 그 선택을 방해하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학교는 인재상이 준비된 인재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그 걷는 그 걸음의 끝에 이전에는 없었던 세상이 펼쳐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조에 해당하는 좋은 인력 육성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될 거고요. 이는 수반되면 한국의 산업에 분명히 필요한 직군을 배출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농업에서부터 전통적인 강세 반도체 산업과 떠오르는 강세 바이오 산업, 그리고 4차 산업의 혁명 드론까지.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산업의 물결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거센 물결의 시작점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손길이 있는데요. 현장에서 전하는 그 성장의 약속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I've tried to cut these corners, try to take the easy way out. I've traveled all this way with something. I take it in, but don't look down. 'Cause I'm on top of the world. Hey, I'm on top of the world. Hey, been waiting on this for a while now. Paying my dues to the dirt. I've been waiting to smile. Hey.
Screaming in the